네, 안녕하십니까. 놀 유니버스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를 맡고 있는 김성주라고 합니다. 그 제가 오늘 이 장표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물어봤던 것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냐, 아니면 앞으로 도입할 분들이냐. 들어보니까 거의 반반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그룹한테 조금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아니라 사이언티스트이자 분석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미 우리 회사는 데이터브릭스로 데이터 레이크를 다 만들어 놨고 그 만든 상태에서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됐네요. 저희 회사는 놀 유니버스입니다. 인터파크 그리고 트리플, 야놀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가 됐고 지금 여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왜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초개인화 서비스 때문입니다. B2C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면 어떤 회사든지 초개인화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화된 검색, 개인화된 추천, 메시지, 또 분석에 있어서도 세그먼트별로 어떠한 우리의 고객의 특성이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세그먼테이션이 뭘까요? 세그멘테이션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놀 유니버스 근처에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이 있고 이렇게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적당한 태그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 고객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객이야. 아니면 가족 고객이야. 이런 식으로 태그를 붙여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들은 어느 회사든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저기 왼쪽에 있는 검색 엔지니어, 추천 엔지니어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개발자들도 전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들 간에 어떤 충분한 협업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는 만든 걸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것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개발을 할 때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볼게요. 비개발자인 CRM 마케터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뭐 쿼리를 짜실 수 있겠죠. 그러나 배치를 만들고 조금 더 고도화된 세그먼트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데이터쟁이들의 손을 좀 빌려야겠죠. 엔지니어든 분석가든.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엔지니어만으로 또 이런 세그먼트를 잘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들보다 사실 도메인 널러지가 많이 있는 비전문가들이 조금 더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그먼트를 만들 때 독립된 부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협업을 하면서 만들게끔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의 딜레이가 하게 되는 원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간혹 팀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중앙에 있는 팀이 세그멘테이션 디벨로퍼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들이 만들어져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팀에서 다양한 요청들이 옵니다. 비개발자든 PM이든 아니면 검색이든 추천이든 이런저런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개발하는 중간 조직에서 세그멘테이션 디벨로퍼가 병목이 발생을 하죠. 결국엔 이것도 또한 리드 타임이 발생합니다. 혼자 못하니까. 저희도 사실 이러한 절차를 겪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들다가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담당자가 만들다가 병목이 너무 심하네 어떡하지 하는 방법에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브릭스를 써서 이 병목을 해결하고 이제 고객들이 내부 고객이죠. 내부 고객이 직접 세그멘테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과연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브릭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만드는 세그멘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 가능한 피처.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작은 블록들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작은 데이터 의미들을 만들고 그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무수한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게끔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들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누군가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CRM 담당자든 검색 개발자든 본인들이 직접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즉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셀프 서비스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누구한테 특별한 개발이 없이 바로 API로 서비스로 적용되기를 원했어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조합 가능한 피처들을 만들어 놓는다. 그 다음에 CRM 담당자가 직접 셀프 서비스로 세그먼트를 만든다. 그 만들어진 거는 누구한테 요청하지 않고도 바로 API 서비스를 만들어진다. 이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세그멘테이션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요소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조합 가능한 피처란 게 뭔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고 블럭이 있죠.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는 그냥 레고 블럭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로우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놀 유니버스에는 이렇게 데이터 브릭스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가 다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와 같은 데이터 그러니까 세그먼트 디벨로퍼가 직접 그 의미 있는 조합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여행사니까 뭐 가족 고객이라든지 수영장을 찾는 고객, 자차 고객 이런 식으로 어떤 최소 단위의 의미, 고객을 최소 단위로 의미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피처는 그냥 제가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드는 거고 이것들이 잘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사용자, CRM 담당자, 검색 개발자 등이 직접 이 레고 조합들을 만들어서 세그먼트를 만드는 거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차를 다니면서 아이가 있는 펜션을 찾는 고객이다라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세그먼트를 할 때 조합 가능한 피처가 이런 거다, 세그먼트가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피처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것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부서에서 이 피처 만들고 싶어요, 저 세그먼트 만들고 싶어요 요청이 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또 병목이 걸립니다. 자, 이 병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겠지만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써본 분들 기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진이라는 애는 쉽게 얘기해서 이미 데이터 스키마를 다 접근 가능합니다. 테이블 디스크립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업 뭐 이번 달 오늘 일별로 뭐 영업 건수를 알려주고 싶어, 판매량을 알고 싶어 하면은 간단하게 쿼리 쫙 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겠죠. 직접 쿼리를 짜지 않고도요. 그러나 뭐 지니도 쓰다 보면은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테이블 디스크립션을 다 읽는다고 쿼리를 잘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ERD도 알아야죠, 조인도 알아야죠. 이런 것 그런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니도 완벽하게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이제 직접, 참고로 저희 회사는 클로드나 커서 같은 걸 자주 쓰고 있는데요. 클로드로 MCP로 데이터브릭스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로드라는 애다가 GitHub에 있는 우리 SQL 다 넘겨주고 ERD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쿼리를 조금 더 쉽게 잘 짤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요 구조까지 제가 저저분점까지 사용하고 있었어요. 요 구조로.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최근에 요걸 들었습니다. AI 데브 키트. 요게 되게 최근에, 정말 최근에 이제 오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근데 먼저 요 AI 데브 키트를 좀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왼쪽에 있는 건 완전히 비개발자.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쿼리도 몰라. 그러면은 간단하게 짜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파워풀하게 쓰고 싶다. 나는 클로드 터미널로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MCP로 연결해서 훨씬 더 파워풀한 SQL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나는 정말 클로드로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해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이 AI 데브 키트를 이용하면 가능해집니다. 이 AI 데브 키트를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요즘에 이 단어를 되게 꽂혔어요. 병목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디선가 탁 걸립니다. 막 해결되다가 어느 순간 딱 걸리거든요. 지금 세그멘테이션의 구조를 보면은 제가 병목입니다. 요청이 사방에서 올 테니까요. 이런 세그 만들어 달라고 저런 세그 만들어 달라고. 자, 그러면 그 AI 데브 키트를 사용한다는 뜻은 뭐냐면, 요 만약에 코딩 어시스턴트, 커서나 클로드나 코덱스 같은 걸 쓰신다고 가정을 하고 요 AI 데브 키트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얘가 아니라 사실 이제 제가 저번 주도 계속 어제도 이렇게 일을 했어요. 저는 캠핑 피처를 실제로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건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갈게요. 좋은 예시라서 사용하기. 캠핑 고객 피처를 만들고 싶어. 그때 A 테이블, B 테이블, C 테이블에 대해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디스팅트를 해.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는지 클로드 너가 다 확인을 하고 캠핑과 관련된 그 키워드를 추출을 해내. 그 추출한 키워드를 가지고 조건식을 걸어서 쿼리를 만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한 것대로 딱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MCP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겠죠. 그다음에 쿼리를 날려요. 그다음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클로드가 이 중에 어떤 게 뭐가 있지 막 계산을 해봐요. 그랬더니 캠핑이랑 비슷한 캠핑, 글램핑, 카라반을 발견을 해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웨어 조건으로 들어간 쿼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또 MCP로 접속해서 실행 결과를 하고 SQL 파일 생성 만든 다음에 저한테 물어봐요. 이 SQL 괜찮나? 요 결과 괜찮나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하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피처 워크플로우 등록할지 피처 워크플로우 등록해라고 하면은 데이터브릭스에 있는 워크플로우까지 한 방에 슉 다 작업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뭐 클로드나 커서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치지도 않죠. 저렇게 치지도 않죠. 사실 이렇게 저거는 다 이제 가이드에 다 넣고 캠핑 고객 피처 만들고 싶어. 요거 단어 하나면은 이제 전부 다 싹 만들어지고 나는 검증만 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을 하겠죠.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창 몇 개 띄워놓고 한 개는 키즈 만들려고 하고 한 개는 반려동물 만들어 하고 이제 뮤지컬 만들어 하고 싹 다 만들어 간 다음에 저는 쿼리가 나오면은 그거 검증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사실 뭐 이 내용이 클로드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선하진 않아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창 여러 개 띄워놓고 병렬로 다 일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작업을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네, 실제로 개발과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띄워놓고 하는 방법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도 최근에 생각해내서 해본 거긴 하거든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방금 설명을 들으시면 진짜 될까? 또는 나도 해봤는데 SQL 잘 안 나오던데? 또는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클로드에 모든 걸 넣고 있어요. 저는 제가 업무를 할 때 최대한 다양한 애들을 넣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 AI 데브 키트가 나와서 저한테는 좀 날개를 달아준 느낌이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정말 그저께 일을 하다가 생각을 좀 바꾼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당연히 클로드로 SQL을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SQL 잘 못 만드네. SQL은 내가 이거 수정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좀 다짐했어요, 혼자서. 나는 SQL을 만들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가이드만 계속 업데이트할 생각이에요. 요거는 사실 저도 실험을 하는 중이에요. 저는 SQL을 안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나는 SQL 손 안 대고 계속 가이드만 업데이트하고, SQL이 잘 안 나왔으면 SQL이 잘 안 나온 이유에 대한 가이드를 더 설명하고 가이드를 업데이트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기 투자 비용은 더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를 만드는 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니까. 그러나 확신은 있습니다.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저는 정말 SQL을 하나도 손 안 대고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클로드나 커서를 쓰고 계신다? 그럼 AI 데브 키트 깔아서 SQL이든 워크 파이프라인이든 다 자동화해서 자연어로 처리해 버리자 라는 생각을 가져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병목이 나와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다시 저희 쪽 서비스로 돌아와서 두 번째, 이제 고객이 셀프로 이 세그먼트를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게 내부 발표면은 제가 지금 웹 서비스가 있어요. 셀프 서비스하는 웹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막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안상, 대비상 그럴 수가 없고, 그냥 저런 웹 화면이 있다. 그래서 직접 드래그 앤 드롭을 만들 수 있다. 말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키즈 피처를 드래그 앤 드롭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자차 피처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바로 세그먼트, 키즈 앤 자차 세그먼트가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웹 서비스를 현재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제 CRM 담당자가 그렇게 만들었다, 생성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자동으로 배치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또 SQL 생성되고요. 이런 것들도 웹상에서 세그먼트를 조합한 거를 자동으로 저희가 다 생성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세그먼트에 대해서 리포트도 바로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퀴즈이면서 자차 좋은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EDA를 해야 되잖아요. EDA 할 필요 없이 웹 서비스 안에서 그 고객은 어떤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어떤 정도의 특징이 있어를 우리가 레포트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참고로 요거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세그먼트 두 개를 같이 띄워놓고 두 개도 비교할 수 있고, 요 전체 내용을 저희가 LLM 쪽에 집어넣어서 최상단에 있는 멘트들은 이제 요약된 거예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최종 사용자, 뭐 검색 담당자라면 내가 만든 세그먼트를 셀프로 보고 그 셀프로 본 것들을 어떤 상태인지 바로바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 두 개가 됐다, 셀프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따로 뭐 절차 필요 없이 바로 API 서비스가 된다. 그러니까 추천 담당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드래그 앤 드롭하면 피처 나오고 그거 바로 API로 갖다 쓴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되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파급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장표예요. 그 모든 부서가 각자 만들고 있다. 그리고 부서마다 이게 공유가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됐나라고 하면은 하나의 세그멘테이션 시스템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추천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 그 생각을 해요. 모델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피처가 들어가야 진짜 모델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사실 피처가 되게 중요한데 그 진짜 좋은 피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비즈니스에 가까운 도메인 널리지가 풍부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케팅 담당자가 만들었던 피처를 검색 담당자가 쉽게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겠죠. 이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데이터브릭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아키텍처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랬겠죠. 세이지메이커 써야 되고, 그다음에 에어플로우 쓰고, ML플로우도 써야 되고, 복잡합니다.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했어요. 이걸 이제 이 장표 만들려고 이거 막 구성을 할 때 이랬으니까 안 맞는 거 아니었을까? 너무 할 게 많다. 세그멘테이션 서비스 하는데 셀프 서비스 만드는데 할 게 너무 많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만든 건.
여기 유니트 카탈로그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만들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피처와 세그먼트를 조합으로 만드는데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개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속 추가될 수 있는 워크플로우 구성을 만들었고 이제 웹 서비스에서 뭔가 바로바로 이 워크플로우에 나온 데이터를 보거나 또는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볼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 개씩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워크플로우 번들 에셋입니다. 여기 아직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브릭스가 작년에 처음 도입될 때 이게 제일 편하긴 했어요. 에어플로우로 다 덱으로 만들고 뭐 대부 따로 만들고 플로도 따로 만들고 뭐 새로운 사람 오면은 또 이 에어플로우 이런 거야 이렇게 다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요 에셋 번들 하나면은 되게 심플하게 싹 넘어가고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지고 특히 데브와 프로드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아주 제가 손댈 게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상태로 되게 잘 분리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아주 심플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세그멘테이션 만든다는 거는 배치로 뭔가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워크플로우에 각각 그런 것들을 만들고 바로바로 세그멘테이션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그먼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순간 데이터브릭스 API를 통해서 워크플로우에 등록이 되고 자동으로 다 생성이 되게끔 유기적으로 이제 연동되게끔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설명 구체적으로 안 드렸지만 이 피처들 중에는 이제 머신러닝 쓰는 피처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ML플로우 당연히 써야겠죠. ML플로우도 당연히 데이터브릭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챔피언 모델인지 또는 모델 간의 어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능이 떨어졌는지 그런 모니터링도 다 자동으로 구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요 세그먼트에 대해서 내가 만든 세그먼트가 어떤 세그먼트인지 알기 위해서는 결국엔 만들자마자 바로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조회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SQL 서버리스를 써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고용량의 그 쿼리를 실행하고 받아온 결과를 여기다 뿌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없었으면 이렇게 구성하는데도 좀 머리가 아팠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프린시플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놀 유니버스에는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고 그 사람들 간의 권한 관리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예전에는 뭔가 DBA 같은 정말 예전 DBA한테 요청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수정하고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서비스하는 API를 간단하게 내보낼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머신러닝에 대해서 계속 피처를 추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모자익 AI 모델 서빙이라고 지금 데이터브릭스에서 릴리즈한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써보려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뭔가 될 것 같고요. AI 데브 키트 아까 되게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거 사용한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사용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어제 리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발표가 한 달 늦었으면 아예 컨셉 자체를 AI 데브 키트로 했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브릭스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놀 유니버스 소속이고요. 원래는 세그멘테이션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각자 만들었고요.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았어요. 조합 가능한 피처, 셀프 서비스, API 레디. 조합 가능한 거는 이렇게 레고 블럭처럼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피처 개발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 병목을 AI 데브 키트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셀프 서비스는 웹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복잡하게 만들었겠지만 데이터브릭스 덕분에 훨씬 편하고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약간 물론 데이터브릭스를 위한 세션이지만 너무 영업 같지 않나요?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요. 제 말에 신빙성을 가지려면 단점도 얘기해야 된다. 단점을 생각해 봤는데
좀 비쌉니다. 네. 근데 이 비싸다는 말 앞에 한 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쓰면 비싸다. 그러니까 잘 쓰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처음 도입할 때는 뭐 클러스터 그냥 띄워서 노트북 하면 되는 건가? 이러고 하면 뭐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근데 그거를 사용하면서 점차 이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저 때는 저렇게 사용하면은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게 익혀지는 것 같아요. 단점을 꼽자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